그래서 여기 잘생긴 이민남이라고 치면 검색도 될 거예요. 이제 조금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금 검색을 해도 나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할 거는요, 여기 공지사항에 보면 그 전에 이 카테고리를 보면 카테고리에 여기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해서 여기 컴활 참고 자료 필기 정리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를 좀 활용을 하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컴활 1급 자격증 과정이라고 여기 한 거는 동영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동영상.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조금 기초가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되겠지. 이거는 책이 따로 있어요. 이 책이랑은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책으로 일단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실 때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상시 보건 문제라고 해가지고 10회차 기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보세요? 네. 어어어. 셋이 맞아. 수진아 같이 와, 동생이랑.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우리는 이것도 모르니까 이걸 조금 배우면 이것도 제본을 해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못 푸는 것만 영상을 찾아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웬만큼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밑에 보면 공지사항에 엑셀 기초부터 중급까지 있죠? 얘를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세요. 엑셀 기초부터 중급까지를, 이거는요 뭐 여기에 뭐 저장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있으면 항상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받아서 그냥 연습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는 2010으로 시험을 보거든. 그래서 컴퓨터를 부팅할 때 2010으로 돼 있는 걸로 부팅하세요.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 줄 아마 2010으로 부팅을 하면 되고, 오늘은 상관없어요. 거의 상관없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나중에 메뉴가 틀려서 그러니까요. 저는 상관은 없는데 열으시면 되고. 아, 여기 편집 사용을 누르시고, 자, 엑셀이 처음인 사람, 민규는 처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 우리 그 민수랑 서영이는 거의 다른 무슨 따라고 했지? 저번에 얘기한 것 같지? 그런데 학교에서 쓰는 그거랑은 좀 틀리니까, 여하튼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만 다 풀 수 있으면 우리는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책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총 4문제가 있어요.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그래서 우리는 100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작업이 25점, 20점, 30점, 20점, 20점. 아닌데? 어떻게 되지? 난 책이 없네. 여하튼 25점, 30점, 아닌데?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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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20점. 이렇게. 그래서 1번 작업은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이거는 뭐 한 번, 두 번만 해봐도 그냥 여러분들이 유형을 익혀서 풀 수 있는 문제. 문제가 이 계산 작업 문제인데, 계산 작업은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엑셀 함수를 조금 기초 함수서부터 해서 배워볼 거고, 분석 작업, 기타 작업도 20점, 20점이에요. 20점, 20점인데 여기서도 10점, 10점,
10점, 10점, 40점을 딸 수가 있어. 자, 다시. 기본 작업이 25점, 계산 작업이 30점, 그 다음에 분석 작업이 20점, 얘가 25점, 얘가 25, 이렇게 됩니다. 여기 계산 작업 이후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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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점은 우리가 좀 쉽게 딸 수 있는 점수고, 문제 1번도 기본 작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따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다 맞추면, 계산 작업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다 맞추면요 7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뭐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계산 작업을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맞춰요. 한 3문제 정도는 맞춰야 돼요. 계산 문제는 5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어려우면 4문제가 좀 쉬워, 완전 어려우면 2문제가 조금 중상으로 어려우면 나머지 3문제가 쉽고, 그래서 우리가 3문제를 골라서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산 문제 중에서 2문제는 배열함수라는 문제가 나와요. 배열 수식은 아마 오늘 끝나기 전에 제가 공식만 알려드릴 텐데 그 공식은 외워오셔야 돼요. 그래서 커마 리급이라는 차이는 뭐냐면 그때부터 나는 거예요. 배열함수,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함수, 프로시저라는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더 익히는 게 커마 1급, 그 전까지가 커마 2급. 그래서 커마 1급 필기를 따면 커마 2급 실기는 그냥 볼 수 있어요. 필기는 안 따더라도. 그리고 그 자격증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필기 1급 필기를 합격을 하면 2급 실기는 그냥 볼 수 있고 1급 실기도 볼 수 있고, 그런데 뭐 커마 1급을 하면 커마 2급은 그냥 기출문제만 풀어보고 가도 그냥 합격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처음이라고 하니까 요거부터 볼게요. 오늘은 영어 단위 10개만 외우면 돼요. 영어 단위. 혹시 영상을 보고 왔나요? 엑셀 기초다지기 한번 봤나요? 안 봤어? 거기 영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건데, 함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영어 단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좀 익히면 돼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까지만 오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배열함수의 공식을 외우면 돼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면 오늘은 성공입니다. 됐죠? 자, 일단은요, 이 ABCD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ABCD? 행? 아니야. ABCD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컬럼이라고 해요, 컬럼. COL이라고 해요, 그냥. 컬럼. 컬럼이라고 하고, 얘는 영어잖아? 그래서 얘를, 열이라고 해요, 열. 영어. 저도 행이랑 열이랑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영어니까 열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안 헷갈리더라고요. 영어는 또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영어는 A, B, C, D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영어는 열인데 이게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A, B, C, D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는 열이고 옆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1, 2, 3, 4 얘는요 뭘까요? 행이겠지, 행. 얘는 로우라고 해요, 로우. 얘는 행이라고 하고, 얘는 숫자, 얘는 밑으로 당겨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우리 행렬 배웠잖아요, 행렬. 행렬 혹시 생각은 나요? 행렬 수학 시간에 들어보긴 했잖아. 그렇죠? 저도 행렬을 뭐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겠지만 여하튼 들어보긴 했거든, 수학 시간에. 왜 이렇게 큰 가루 해가지고 이렇게 숑숑숑 집어 넣어가지고 뭐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과거에. 그런데 엑셀도 여기서 사용하는 게 그 수학이 사용하는 행렬이에요, 행렬. 그런데 열과 행으로 읽어서 그렇지. 그래서 영어는 열이고 얘는 옆으로 당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숫자는 행이고 얘는 밑으로 당겨져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요런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면 돼요, 10개. 지금 컬럼이랑 로우는 금방 외우겠죠. 그런데 어려운 영어 단어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쉽게, 어려운 영어 단어는 한 2-3개 정도? 그 정도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를 일단은 좀 외우고 함수가 나왔을 때
그 영어 단어에 맞춰서 집어넣기만 하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한글로 외우거나 그 힌트를 안 보고 하면 함수를 풀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거를 다 알고만 있어야지만 풀 수 있거든. 그렇지만 이 영어를 보고 영어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집어넣는 연습을 하면 오히려 좀 더 수월하게 모르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엑셀의 계산 문제는 배열함수 2개, 사용자 정의 하나, 그냥 일반 함수 2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는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못 보는 함수를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 영어 단어 10개를 보고 그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죠. 풀 수 있어요. 오늘 하면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C열의 두 번째 행에 얘의 이름은 C2 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워크시트에 셀마다 값이 들어가고 내용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계산 분석 요약하는 게 엑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셀마다 각각의 값들이 들어가서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점수들이 들어가서 얘를 평균을 내고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등수를 매기고 이것들을 분석해서 수학의 점수들이 도수 분포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 분석 요약하는 게 엑셀. 그거의 시작이 이 워크시트. 이렇게. 여기 있는 셀 하나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름들을 읽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산 분석 요약하는 게 엑셀의 워크시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봐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워크시트들이 많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렇죠? 홈 말고 중요함수 모음으로 가볼래요? 중요함수 모음 워크시트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1급의 실기의 중요함수들이 나와요. 여기 있는 함수들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하는 거는 여기에서 아마 3분의 1 정도만 할 거야. 그럼 3분의 2는요.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풀어야 되는 거지. 시험 문제에 나오면. 다양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여기 있는 함수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여하튼 새로운 문제에 우리가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 함수를 영어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한테 문제를 풀어 계산을 해줘 라고 명령을 하기만 하면 되겠죠. 자, 기본 함수로 가보세요. 기본 함수. 자, 기본 함수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되게 많이 나와요. 뭐 함수뿐만 아니라 이 컴퓨터에 물려있는 엑셀에 물려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때 여기 있는 함수들을 다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함수는 sum, average, max, minimum, count 이 정도 5개. 그래서 합계를 구하는 거, 평균을 구하고 최대값, 최소값,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B5셀을 한번 클릭해 볼래요? B5셀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엑셀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 이 커서 모양을 잘 봐야 돼. 커서 모양. 자, 커서 모양이 내가 B5셀을 선택을 할 때는 자, 저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반창고라고 하거든요. 반창고. 그래서 이 커서 모양이 3가지가 있는데 반창고의 모양일 때는 범위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서 모양을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엑셀이 별로 어렵지 않아. 그렇지만 커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을 하면 되게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창고 모양은 뭐 한다고? 범위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범위를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국영수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하는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평균을 구해줘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범위를 집어넣을 때 반창고 모양으로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워크시트 내에서 범위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건 반창고. 알겠죠? 반창고. 그 다음에 보면 얘를요 이렇게 자 선택한 상태에서 이 셀에 테두리를 한번 커서로 가보세요.
얘의 역할은 뭘 것 같아요? 모양이. 저는 얘를 화살표라고 하거든요. 화살표의 역할은 뭘까요? 화살표의 역할은 이동이에요. 이동. 내가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클릭을 한 다음에 화살표 모양일 때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죠? 반창고는 범위를 선택하는 거, 화살표는 이동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뭐냐? 하나는 뭐냐? 자, 내가 여기에 이민함 1이라고 썼어요. 이민함 1이라고 쓰고 반창고로 선택을 하고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플러스 모양. 저는 이거는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이 플러스 모양일 때는 이렇게 내리면 자동으로 계산하거나 자동으로 채워져요. 문자랑 숫자랑 같이 써 있으면 얘를 내리면 이렇게 같이 들어가지만 숫자만 써 있잖아요. 숫자만 써 있으면 얘는 숫자만 복사가 되고 문자만 써 있으면 문자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커서 모양이 총 3가지입니다. 반창고는 범위를 선택할 때, 화살표는 내가 선택한 애를 이동할 때, 플러스는 자동으로 계산하거나 자동으로 채워주게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해봅시다. 여기에 총점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 표를 가지고 엑셀은요, 여기 있는 표를 우리가 만든 다음에 이 표를 제대로 계산되게 완성해 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겠죠. 그쵸? 다른 엑셀 작업이 다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G8셀에 김종국의 총점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냥 엑셀을 그냥 조금 아시는 분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랬죠? 직장 다닐 때 그냥 얘의 총점을 구해야 되니까 69 더하기 32 더하기 40을 해서 계산을 해줘 라고 하면 구해져요. 계산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면 저거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내가 구한 값에 가로를 치고 나누기 3을 해주면 되잖아요. 3과목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값을 다 구할 수 있어.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고 취업을 하고 가더라도 아마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이제 함수들을 사용하니까 함수들을 사용하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계산하면 되지. 그렇지만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함수를 사용하면 더 다양한 값을 내가 모르는 못 외우고 있는 수식을 그냥 그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냥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을 하고 함수를 사용하면 또 더 쉽게 많은 것들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를 사용을 할 때는요. 는이라고 쓰는 겁니다. 계산기 할 때 우리 C 눌러가지고 0으로 세팅하는 것처럼 셀에 컴퓨터한테 계산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는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SUM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SUM.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SUM이라고 썼습니다. SUM이라고 치니까 여기 옆에 보면요. 인수들의 합을 구합니다라는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나요? 네. 여러분들이 새로운 함수를 하실 때 저기 있는 설명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모르는 함수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인수들의 합을 구하는 거네? 대충 유추를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좀 뒤로 넘어가고 복잡한 함수가 나오면 설명을 읽더라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Q 옆에 있는 탭키를 눌러보세요. 키보드 Q 옆에 있는 탭키. 탭키를 딱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내가 블럭이 씌워진 썸이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뿅 열렸잖아요? 맞나요? 이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함수를 배우고 사용하는 거라면 꼭 이렇게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Shift 눌러서 가로를 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한 함수가 블럭이 씌워졌으면 꼭 탭키를 눌러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엑셀 커마 1급에서는 함수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로를 열어서 가로를 닫은 데까지만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는데 가로를 모르고 안 닫으면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서 가로를 계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 계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습을 합시다. 그러면 탭키를 누르니까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뿅 열렸어요. 그 다음에 저는요, 넘버 1에 불이 들어왔다고 하거든. 보이드체로 좀 굵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함수는요, 이 힌트는 항상 나와요. 함수를 사용하면 밑에 저게 나오거든. 자, 세 번째 영어 단어는, 세 번째 영어 단어는 뭐냐면 넘버야, 넘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영어 단어, 넘버. 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숫자.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거죠. 내가 컴퓨터한테 썸을 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탭키를 눌렀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여기에 넘버 숫자를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에 69, 32, 40이라고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10번 10명의 친구들이 있으면 10번 다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냐면 이게 아니라 셀 값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셀 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창고 모양으로 69, 32, 파워포인트 점수까지 D8부터 F8까지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내가 선택한 범위의 넘버들을 계산을 해서 썸을 해주는 거지. 바로 닫고 엔터를 쳐보세요. 엔터를 딱 치면 141점이 구해지고 141점에서요 플러스 모양일 때 밑으로 당겨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친구들의 값이 한 번에 구해지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엑셀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의 값을 구하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값을 한 방에 구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작업이 수월하겠죠. 하나의 값만 데이터만 제대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요 한 번에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엑셀을 사용하는 거죠. 자, 옆에 보세요. 평균이요. 자, 평균은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AVER만 쳐보세요. AVER만 치면 에버리지의 블록이 씌워지고 이거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합니다. 인수는 숫자나 이름, 배열 숫자가 들어있는 참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렇게 블록이 씌워졌으면 뭐 하면 돼요? Q 옆에 있는 탭키를 또 누르는 거예요. 탭키를 딱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에버리지가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뿅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컴퓨터가 하는 얘기가 넘버를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요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셀 값으로 컴마에서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만일에 평균을 구하는 값이 3개가 아니라 이만큼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컴마 해서 넣는 것보다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는 김종국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69, 32, 40을 집어넣고 가로를 닫는 거예요. 엑셀의 시작은 가로 함수가 나오고 가로가 열리고 가로가 닫히면 이 가로 안에 있는 함수를 계산해 주는 게 엑셀의 함수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47이 나오고 얘를 밑으로 잘라 내리면 다른 친구들의 평균이 구해지죠. 그렇죠?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수를 구해볼 거예요. 등수. 그래서 등수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라는 함수입니다. 랭크라는 함수. 랭크라는 함수는 커마 1급에는 안 나와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런데 이 기본 함수에서 이 랭크,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랭크라는 함수를 갖다 놨는데 AVG, EQ 말고 그냥 랭크라는 함수 선택해보세요. 랭크라는 함수를 선택을 하면 수목록 내에서 지정한 수의 크기 순위를 구한다고 했고 목록 내에서 다른 값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냥 딱 봐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탭키를 눌러봅시다. 탭키를 누르니까 컴퓨터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야 야 등수 좀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로를 딱 열었더니 컴퓨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 넘버를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싶냐면 이 총점을 기준으로 등수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넘버에 우리는 14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총점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겨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컴마를 했어요. 그 다음에 REF에 불이 켜졌어요. 네 번째 영어 단어 나왔네요. REF.
자, 네 번째 영어 단어. REF가 있고요. range가 있습니다. range. 그 다음에 array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는 범위예요. 범위. 자, REF, range, array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이 영어 단어가 나오면 이 함수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딱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외워서 하셔야 돼요. 벌써 6개 영어 단어 나왔잖아. REF, range, array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함수에 REF가 나오면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힌트를 읽고 유출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그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봤어요? 그럼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그 공부 잘하는 친구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가 헷갈렸던 문제 확인을 하잖아. 안 그래요? 저는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그렇게 제 자리에 와가지고 제 시험들을 그렇게 들춰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여하튼 애들이 내 시험들을 보더니 야, 너 몇 개 틀렸어? 몇 개 틀렸어? 몇 개 틀렸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등수를 알기 위해서. 그쵸? 자기 점수를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이 3개를 틀리고 4개를 틀리고 5개를 틀렸어. 그러면 내가 1개를 틀렸으면 얘네들보다는 잘한 거잖아요. 그쵸? 랭크라는 함수가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함수도 사람이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가로를 열었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넘버 숫자를 집어넣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내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쵸? 141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REF를 넣으라고 했어요. REF, range, array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잖아요. 그쵸?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여기 이 REF에는요 뭘 집어넣어야 될까? 여기 반창고 모양으로 내 점수부터 다른 친구들의 점수까지 이렇게 뿅 집어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REF를 보고 이렇게 집어 넣는 거예요. 요거 돼요? 내 점수를요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겁니다. 근데 그 범위를 집어 넣은 거는 REF라는 영어 단어가 써있기 때문에, 범위를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쳐보세요. 엔터를 딱 치면 컴퓨터가 김종국은요 10등이에요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얘를 밑으로 당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1등부터 10등까지 등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등수는요 1등이 3명, 5등이 2명, 3등이 2명이잖아요. 엉뚱한 값이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서 우리는 엑셀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엑셀에는 상대 참조라는 게 있고 절대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대 참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 참조는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엑셀을 사용하면 그냥 이게 상대 참조야 라고 바로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절대 참조라는 건 뭐냐면요 엑셀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러니까 엑셀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절대 참조의 비중은요 요만큼이야. 그래서 이 절대 참조만 이해하면 커마 읽으면 그냥 합격이야. 합격. 알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절대 참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대 참조는 뭐냐면 요거예요. 내가 상대적으로 행값이나 열값을 하나씩 증가시킬 때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는 게 상대 참조예요. 아까는 영어는요, 영어는 열이라고 했고 뭐라고 했어요? 옆으로 당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옆으로 당겨지는 거. 숫자는요, 행이라고 했고 밑으로 당겨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얘를 봐봐. 컴퓨터한테 D8부터 F8까지 썸을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를 밑으로 한 칸 당기면 밑으로 당기는 건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이 밑으로 한 칸 당겨지니까 뭐가 돼? 9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D9부터 F9까지 썸을 해줘가지고 값을 구하는 거예요. 밑으로 당기면 10이 되고 11이 되고 12가 되고 13이 되고 이게 상대 참조라고. 에버리지도 보세요. 내가 D8부터 F8까지 값을 구했는데 얘를 밑으로 당기니까
9가 되고 10이 되고 11이 되고 요게 상대 참조라고. 이해되죠? 자, 여기서 문제. 내가 여기서 는 얘의 값을 갖고 왔어요. G8의 값을 갖고 왔어요. 그럼 엔터를 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얘기해보세요. G8, 는 G8을 갖고 왔어요. 엔터를 딱 치면 G8에 있는 값을 갖고 오겠죠, 그쵸? 그러면요, 보세요. 얘를요, 밑으로 당기면 뭐가 돼? G9가 되는 거죠, 그쵸? G9가 되는 거. 이게 상대 참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값들이 나오는 거고. 얘를요, 옆으로 당기면 뭐가 돼요? G가 H가 되는 거지, 그쵸? 요게 상대 참조로.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얘를 요렇게 쓰고 여기에 내가 G8이라는 값을 갖고 왔어요. 그럼 얘는 뭐? 이 셀에 G8의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면 걔를 기준으로 상대 참조로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값이에요. 이게 상대 참조인데 이거는 그런 거고. 그러면요, 보세요. 얘가 이해가 돼요. 자, 등수가 엉뚱하게 나온 게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밑으로 한 칸 당기면 G8이 뭐가 돼요? G9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G8, G17이 뭐가 돼요? 밑으로 한 칸 당기니까 G9, G18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얘를 보면 G8이 G9가 돼서 200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G9부터 G18은 김종국을 빼고 계산했잖아요. 그쵸? 제대로 된 등수를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김종국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넣어줘야겠죠? 요거 이해돼요? 요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얘도 보세요. 얘도 이만큼 내려왔는데 얘네들을 빼먹고 등수를 계산했잖아. 그쵸? 제대로 된 등수를 구하려면 얘네들의 범위를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쵸? 김종국부터 김민종까지 141부터 189까지 넣어줘야겠죠. 얘는요 1등이래. 189점인데 지 혼자 비교해서 계산해서 1등이잖아요, 그쵸? 얘는 이렇게 141부터 189까지 이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럼 8등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해봅시다. 얘를 지우고요. 다시 는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141을 집어넣습니다. 그쵸? 엄마 컴퓨터야 등수 좀 구해줘 얘기를 했더니 숫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컴마를 했더니 컴퓨터가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 그러면 반창고 모양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요거 해보세요.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우리가 반창고 모양으로 G8부터 G17까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일 때요. 반짝반짝일 때 F4를 누르는 거예요. F4 눌러보세요. 이게 절대 참조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마. 얘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치면 10등이 나오고 플러스 모양일 때 밑으로 당겨보세요. 그러면 1등부터 10등까지 구해주세요. 자, F4를 씌운다는 건 뭐냐면 영어에 달러를 붙이고 숫자에 달러를 붙이는 겁니다. 아까 영어는 열이라고 했고 숫자는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가 붙어 있으면 얘는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절대로 안 변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자, 여기서 내가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면 얘는 변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F4를 씌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자, G8에요. 달러를 붙였어요. 자, 엔터를 쳤어. 얘는 밑으로 내리면 뭐가 돼? 얘를 밑으로 내리면 뭐가 돼?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밑으로 내리면 뭐가 돼요? 그쵸? G8이 되는 겁니다. 옆으로 당겨도 뭐가 돼? G8이 되겠지? 그쵸?
요거 되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F4를 한 번 더 눌렀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읽으면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얘는요. 밑으로 당길 때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죠, 그쵸? 옆으로 당길 때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야. 밑으로 당길 때는 안 변하고 옆으로 당길 때는 변하고. 왜? 달러가 영어에는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요. 내가 한 번 더 눌렀어. 얘는 어떻게 될까? 밑으로 당길 때 변할까 안 변할까? 밑으로 당길 때 변하고 옆으로 당길 때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해되죠? 이거 이해되면요. 되게 편해. 엑셀의 3분의 1이 끝난 거야.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홈에서 조건부 서식을 한번 눌러보세요. 홈 워크시트에서 조건부 서식이라는 예를 눌러보세요. 자, 조건부 서식이라는 문제는요, 커마를 읽은 문제에 1번에 3번 문제로 항상 나와요. 항상. 이거는 뭐 글자만 틀리게 조건부 서식 문제는 항상 나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주는 거예요.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게 조건부 서식이에요. 말 그대로.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이 4사분기 지출 현황 표에서 항목이요. 조건이에요. 항목이 문화생활이면 해당하는 행 전체의 서식을 굵은 기울임꼴에 파란색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컴퓨터한테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범위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조건을 주는 거예요. 조건을 줘서 얘가 문화생활이니? 라고 했을 때 이거에 해당하는 행 전체에 뭐라고 싶냐면 굵은 기울임꼴에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는이라고 해서 A4셀을 기준으로 는 문화생활이니? 이렇게 일단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A4셀을 불러와서 컴퓨터한테 A4셀에 들어간 값이 는 문화생활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엑셀에서 숫자를 쓸 때는 큰 따옴표가 필요 없어요. A4가 는 100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큰 따옴표를 쓰지 않지만 우리가 엑셀에서 문자를 쓸 때는 큰 따옴표로 쏴주는 거예요. 엑셀은 그거만 구분하면 돼. 숫자랑 문자랑. 그래서 문화생활이니 얘는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쏴줬고 얘를 엔터를 딱 치니까 컴퓨터가 뭐래요?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쵸? 문화생활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얘를요 플러스 모양으로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문화생활은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쵸? 요거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A의 값이 문화생활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행 전체에 전부 다 true가 돼서 서식을 적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요 옆으로 당겨 보세요. 얘를 옆으로 몇 칸만 당겨 봐도 얘는 어떻게 돼요? 다른 셀의 값들이 문화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false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내가 옆으로 당길 때 전부 다 문화생활이 나와서 옆에 있는 값도 true로 만들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걸어줘요? 여기 A4셀을 기준으로 달러를 영어에 걸어주면 될까요? 숫자에 걸어주면 될까요?
숫자에 달러를 걸어줘? 숫자에 달러를 걸으면 숫자는 밑으로 당기는 거니까 밑으로 당길 때 전부 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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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가 되는데, 그렇죠?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 걸어줘요? 영어에 걸어주는 거죠. 얘를 영어에 걸어주면 F4 한 번 더, 한 번 더. 영어에는 달러가 붙고 숫자에는 달러가 안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옆으로 당길 때는 컴퓨터가 문화생활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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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자, 얘를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고 하면 얘는 옆으로 당길 때는 전부 다 투루투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화생활이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투루투루로 바꿔주니까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게 좋고, 행 전체. 요거는요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 뭐냐면요, 여기서 셀을 기준으로 영어가 있고 숫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앞에 달러가 붙으면 옆으로 당길 때 안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앞에 달러가 붙으면 숫자 밑으로 당길 때 안 변한다는 거. 두 개 다 붙어 있으면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안 변한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절대 참조라는 겁니다. 다시 홈을 눌러서요, 아까 우리 하던 대로 갑시다. 기구함수.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쉬워요. 자, 는 최대 점수는요 맥스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맥시멈이라고 하잖아요. 맥스 최대값을 구합니다. 논리값과 텍스트는 제외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탭키를 눌러서 얘도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워드의 최대값이니까 워드의 범위를 넣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가장 큰 점수를 구하는 게 맥스. 그 다음에 미니멈 함수를 써서요, 넘버를 집어넣어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50점이에요. 내가 선택한 범위. 자, 인원수는 count라는 함수가 있어요. count.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 count라는 함수는 잘 나와요. 되게 쓸 데가 많아. 되게 유용한 기능이에요. 네, 탭키를 누르니까 얘는 보세요. 넘버가 아니라 이번에는 영어 단어가 value가 나왔죠. 그쵸? 새로운 영어 단어. 자, 얘도 쓰고 갑시다. 자, 7번째 영어 단어 나왔네요. value. value의 뜻은 뭐야? 가치잖아요. 그쵸? 가치라고 하는데 엑셀에서는 값이에요. 값. value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값. 자, 영어 단어 봐보세요. 10개만 외우면 된다고 했는데 7개 뭐 어려운 게 어딨어? 없잖아. 지금도 알겠죠? 그렇죠? 그래요? 자, 는 count라고 썼더니 컴퓨터가 value를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얘도 똑같아요. 얘를 이 범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넘버랑 value의 차이점은 뭐냐면, 넘버는 이 숫자 값을 더하거나 평균을 내거나 이 숫자 값을 기준으로 최대값을 구하는,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count의 value는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하나씩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가로로 닫고 엔터를 치면 count는 숫자를 세주는 함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주는 거예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값을요 지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선택한 범위에서 값이 없어지니까 count의 인원수도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잘생긴 이민남 만만세라고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뭐요? 얘는 여전히 7이잖아요. 그렇죠? count라는 함수는 숫자만 세주는 함수예요. 숫자만. count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숫자만 세줍니다. 그런데 이 t에 a를 붙이잖아요. count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그럼 얘는 설명을 봐보세요.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해서 count는요 a를 붙이면 숫자 문자를 같이 세주는 거예요. 숫자 문자. 그러면 얘는 엔터를 딱 치면 얘는 10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범위를 씌우고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
한 방에 다른 친구들의 값을 구해주겠죠. 왜? 이거 왜 구해져? 구해지는 이유가 뭐? 뭐 때문에? 상대 참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옆으로 당기면 영어가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D열을 기준으로 값을 구했다고 하면 E, F, G, H로 그냥 넘어가니까 자동으로 구해서. 자, 여기에요. 총 비용을 구하고 옆에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등수를 구해보세요. 요거 해보세요. 총 비용을 구하고 값을 구한 다음에 옆에다가 등수를 구해보세요. 자,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문화생활비 값을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을 기준으로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요 등수를 구할 건데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는 숫자를 집어넣어 콤마 그 다음에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잖아요. 그러면 범위를 집어넣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 여기서 내가 선택한 범위에 뭘 해줘야 돼요? 나는 걸어준다고 얘기해. 절대 참조를 걸어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걸어줘야지. 왜?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거니까. 만일에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1일에 해당하는 순위만 구한다고 하면요 굳이 걸어줄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값을 구하고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값을 구한 상태에서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겨서 값을 구할 때는 F4를 해야 되지만 이 셀에서 그냥 결정 나는 거면요 굳이 F4를 할 필요는 없죠. 그걸 잘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1일부터 7일까지 등수를 구하고 싶으니까 F4를 누르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여기요 컴마를 해볼게요. 컴마를 하면 내림차순이 있고 오름차순이 있잖아요. 그쵸? 내림차순, 오름차순 아까는 이 절대참조가 너무 중요해서 이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출석부 생각하면 돼요. 출석부가 이름이 강씨인 사람부터 1번부터 뭐 함씨인 사람까지 해서 끝번호까지 이렇게 정렬을 하잖아요. 이런 정렬을 뭐라고 할까요? 오름차순이라고 할까? 내림차순이라고 할까? 이런 정렬을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가는 게. 우리가 국영수 시험을 봤어요. 300점, 200점, 100점, 빵점이 있어요. 그러면 등수를 매기려면 300점 맞은 사람이 1등이잖아요. 높은 값에서 내려오는 거는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읗부터 합격, 불합격이 있으면 합격, 불합격 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얘는 내림차순 정렬을 하는 거예요. 불합격, 합격 순으로 하려면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4사람이 달리기를 했는데 10초, 15초, 20초, 25초를 뛰었어요. 그러면 10초인 사람이 1등으로 만들어야 되죠. 얘가 1등이잖아요. 10초 뛴 사람이.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돼요? 내림차순? 내림차순 아니지.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는 빠른 친구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먼저 와서 1번, 2번, 3번, 4번 매겨주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서 등수를 매긴다고 하면 얘는 오름차순.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내림차순. 민규야. 1등부터 내려오는데 그 달리기 시합에서 10초, 15초, 20초, 30초로 써있다고 하면 등수가 10초, 20초, 30초, 40초 이렇게 써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정렬을 해야 된다고? 내림차순은 40초가 1등, 30초가 2등, 20초가 3등.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내림차순으로 하면 비용을 많이 쓴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는요 42,000원은 7등이 되고 얘를 밑으로 내리면 21만 5천원이 1등이 되는 거예요. 내림 차순이니까. 근데 보세요. 랭크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F4, 컴마 오름 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42,000원이 1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시험을 봐서 등수를 매길 때는 내림 차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왜?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근데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했을 때는 빨리 들어온 친구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오름 차순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초가 빠를수록 1등, 2등, 3등, 4등 매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름 차순을 정렬을 하면 42,000원이 1등이 되는 거지.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을 좀 구분하면 되고요. 이거는 또 보면 됩니다. 자, 논리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논리함수. 논리함수는요, 되게 중요해요.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아요. 컴퓨터는 이 전부 다 이 논리함수로 돼 있어요. 자, 논리함수라는 건 뭐냐면, 논리함수는요, 엑셀에서 조건함수예요. 조건함수. 이 조건함수는요, 엑셀에서 if라고 합니다. if. 되겠죠? 그래서 if가 들어가 있으면 조건함수,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순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if라는 함수를 썼잖아요. 그러면 가로를 딱 열면 여기에 뭐가 오냐면 조건이 와요. 조건이 옵니다.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사람은요 우리예요. 그쵸? 그러면 이 조건이 아까 A 사셀이 문화생활이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계산하는 거는 컴퓨터예요. 맞아. 틀려. 그래서 그 조건을 기준으로 참이면 두 번째 넣어주는 이 참값을 갖고 와요. 만일 그 조건이 거짓이면 세 번째 넣어주는 거짓값을 갖고 와요. 무슨 말이냐면 자, if라는 함수를 열잖아요. 그렇죠? 조건을 3이 5보다 커? 라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조건은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렇죠? 계산은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A를 쓰고 여기에 B를 썼어요. 그럼 얘의 결과는 뭐라고? 뭐가 나온다고? 뭐가 나올까? B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조건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님이 만든 조건이 참이면 두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게 참값. 그리고 거짓이면 세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게 논리함수 조건 함수예요. 그러면 내가 조건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이 조건은 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가 나오는 거죠. 자, 하나만 더. 되게 중요합니다. 컴퓨터는요, 이진수로 계산이 돼요. 이진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거. 컴퓨터를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라면 종료가 안 돼요. 앞으로 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야? 게임도 마찬가지. 내가 캐릭터를 앞으로 누르면 앞으로 갈까? 눌렀나? 신호가 들어왔나? 신호가 들어왔어. 그럼 가. 이렇게 다 이 구조로 돼 있거든요. 자, if라는 함수를 써서 3이 5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1,2라고 했어요. 얘는 뭐가 온다고? 얘는 결과가 뭐라고? 2라고, 그치? 자, 위에 두 개랑 밑에 거랑의 차이점은 뭐? 차이점 뭐? 민수야? 차이점 뭐? 위에 두 개랑 밑에 두 개랑 위에 두 개랑 밑에 한 개랑 또 따옴표.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엑셀은요 문자를 쓸 때는 큰 따옴표를 꼭 쏴줘야 돼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 그런데 숫자를 쓸 때는 큰 따옴표가 필요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문자를 사용할 때는 큰 따옴표를 써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이 문제를 봅시다. 총점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전체 평균을 구해보세요.
총점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내려주면 한꺼번에 계산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쵸? 평균의 전체 평균은 평균의 평균을 구하시면 됩니다. 평균.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여기 합격 여부를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나는 평균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합격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는 3이 커 5보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저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쉽더라고요. 3이 크다 5보다라는 조건에서 자 엔터를 딱 치면 컴퓨터가 얘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false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만들 때 왜 서냐면 우리는요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런데 어려우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3이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기준으로 3에 해당하는 값들을 찾고 5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조건을 만들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각 사람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니?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요 3이요. 뭐가 돼요? 82가 되면 되고 그렇죠? 요 3이 그 다음에 이 5가 뭐가 되냐면 크거나 같다 80이 되면 되겠죠? 3이 5보다 커를 기준으로 3의 역할을 하는 거 5의 역할을 하는 거를 잘 구분하면 돼요. 조건에서. 그런데 이렇게 쓰면요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당기더라도 전부 다 true가 나오겠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2를요 한 방에 계산하기 위해서 82를 여기 있는 셀 값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H7을 기준으로 추워? 괜찮아? H7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80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얘를 밑으로 당기면 뭐 때문에? 상대 참조 때문에 8, 9, 10, 10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엔터를 치면 true가 나오고 얘네들을 밑으로 당기면 그거에 해당하는 각각의 true, false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얘를 눌러보세요. 이 셀을 선택한 다음에 F2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꿀 때는 더블 클릭을 하거나 F2를 누르면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H7 앞에 우리는 if는 조건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를 열면 조건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기준으로 이 조건이 참이야 거짓이야 따진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참값 거짓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true, false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앞에다가 if를 씌워주는 거예요. if를 씌워서 논리검사를 수행하여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탭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대문자로 바뀌면서 가로가 뿅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자, 로지컬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이에요. 조건. if를 열면 바로 조건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상이나 다른 선생님들은요 그냥 if를 쓰고 조건을 쓰고 참값 거짓값을 넣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해요. 조건을 먼저 만들고 true, false가 나왔으면 그 앞에 if를 씌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 조건에서 오류가 생기면 여기서 우리는 스탑을 하고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를 다 써놓고 오류가 생기면 그 안에서 다 써있는 문장에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하나하나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문제를 조건을 만들었고 if를 씌워서 컴마를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뭐래요? value, if, true라고 나와 있잖아요. 값, if, 만약에, true.
참이라면 참값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참일 때 합격이라고 써주고 싶어요. 합격. 그러면 합격이라는 거는 문자니까 큰 따옴표에 합격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컴마를 했더니 value if false라고 나왔죠? value 값 if 만약에 false 거짓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불합격이라고 써주면 돼요. 요거 되나요? 그죠? 별거 없죠?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true에는 합격, false에는 불합격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평균 평가는요. 자, 조건이 요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평균 이상이라고 쓰고, 작으면 평균 이하라고 쓰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는 임의의 평균이 커 79.6보다 요렇게 갖고 왔어요. 그쵸? 그래서 엔터를 플러스 모양으로 밑으로 당기면 그거보다 큰 애들은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false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요. 자, 이미가요. 제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마케팅 시간에 맨날 땡땡이 쳤는데 제가 조교라 가지고 100점을 준 거야. 교수는 10점을 줬는데. 교수한테 들켰어. 그 교수님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라고 해서 10점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 평균이 바뀌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내가 79.6으로 써놓으면 전체 평균이 바뀌었을 때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찮으니까 뭘로 바꿔요? 79.6이 아니라 여기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셀 값을 갖고 오되 뭘 해주면 돼요? 내가 이제 F4를 걸어주는 거지. 왜? 나 밑으로 당겨서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F4를 씌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이렇게 이거를 이해가 됐으면 절대 참조를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F4를 쓰는 거예요. 절대 참조를 걸어놓고 교수가 갔을 때 다시 내가 100점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균이 바뀌더라도 얘는 그거에 해당하는 셀 값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바꿔주겠죠. 그렇죠? F2를 누르고 그 다음에 true, false가 나왔으면 우리는 앞에다가 if를 씌우면 돼요. if를 씌우고 그 다음에 평균 이상 평균 이하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셀 값을 갖고 오면 밑으로 당길 거야 옆으로 당길 거야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변하지 말아야 되면 우리는 거기에 달러를 붙여주는 게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플러스를 당기면요 이렇게 평균 이상 평균 이하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count라는 함수를 했잖아요. count는 숫자를 세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뒤에 if가 붙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count는 숫자를 세는데 if는 뭐라고 했어요?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숫자를 세는데 count if라는 함수는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별이 남녀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서 남학생만 몇 명인지 세고 싶어.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서 남학생만 세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나는 여기 합격 불합격 여기에서 나는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싶어요. 지금 10명이니까 그냥 세면 되죠. 6명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100사람, 10,000사람, 20,000사람, 10,000,000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일이 세? 못 세겠지?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요. 자, count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예요.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는 겁니다. 보니까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직까지는 설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렇죠? 탭키를 눌러보세요. 탭키를 딱 누르니까 자 보세요. range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그렇죠? range 아까 얘기했잖아요. ref range array는 뭐?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요 이 range를 보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count if 숫자를 세고 싶은데 뒤에 조건이 붙은
이거를 세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얘의 합격 여부의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얘네들 범위에서 REF 레인지 어레이에서 이 레인지에서 컴마. 자,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오늘 영어 단어 10개 중에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는요, 저 크라이테리아라는 함수예요. 아니, 크라이테리아는 함수래. 영어 단어예요. 자, 크라이테리아. 얘는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엑셀에서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뭐 있냐면, 필드 있어, 필드. 필드. 얘는 그냥 말 그대로 필드고. 이 정도? 요 정도. 10개도 아니네. 그쵸? 요 9개. 자, 저랑 같이 사진을 찍으세요. 이걸 꼭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 사진을 찍어서 요거만 어떤 해도 되겠지? 요거만 외워도 사실은 여기 있는 부분만 보고 함수를 봐도요, 되게 함수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저 수업할 때 맨날 저랑 같이 찍으라고 하거든요. 요 9개, 10개 단어를 좀 보고 함수가 나오면 저거에 맞춰서 집어넣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또 연습하는 게 그거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 영어를 보고 우리가 입력하는 연습. 그게 계산 문제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여기서요. 좀 쉬었다 할까? 그냥 할까? 오늘 좀 그냥 할게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옆에다 합시다, 옆에다. 여기 인원수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합격, 불합격의 인원수를 세고 싶은데 나는요, 카운트,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었어요. 그쵸? 탭. 그래서 컴퓨터가 레인지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레인지를 선택을 할 때요, 이 합격 여부 필드를 같이 선택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필드는요, 다른 거야. 이거는 이 표에 이름이라는 필드가 있고 평균이라는 필드가 있고 합격 여부라는 필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필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밸류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잘 필드랑 이 밸류 값이랑 잘 구분하잖아요. 그럼 액세스가 되게 쉬워져. 자, 그래서 이 레인지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합격 얘네들 필드에서 자, 컴마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따옴표에서 합격이라고 써줘도 되지만 우리 뭐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합격이라고 써있잖아요. 셀 값으로 갖고 와도 된다. 셀 값으로. 셀 값으로 갖고 와서 내가 합격을 구하고 밑으로 당겼을 때 불합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절대 참조 때문에 아니 상대 참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 앞에다가 뭘 해주면 한 방에 계산이 될까요? I7, I16의 범위를 F4로 묶어주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고 얘를 묶어주면 내가 이 고정된 범위에서 컴마 L8에 들어가 있는 값을 찾아줘. 그럼 밑으로 당기면 L9에 있는 값을 찾아줘. L10에 있는 값을 찾아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카운트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었어요. 레인지를 넣으라고 해서 합격, 불합격을 넣는데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씌우는 거예요. 엄마.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합격, 불합격을 세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반창고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셀을 선택을 하고 방향키로 내려주면 돼요. 아니면 L8이라고 쓰거나. 자, 이렇게 넣으면요. 내가 합격을 구하더라도 플러스 모양일 때 밑으로 내리면 불합격의 친구들도 한 방에 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성적을 매길 때 A 플러스 몇 명 이렇게 커터제로 주잖아. 몇 개씩 나눠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지. A뿔, A0, B뿔, B0 이렇게 딱 써놓고 학생들의 범위를 집어준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내가 A뿔, B뿔 이렇게 딱 쓰면 거기에 여기에 카운트가 돼서 나오겠지. 그러면 몇 명이 줬는지를 알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F4를 씌워서 절대 참조를 절대로 변하지 않게 만든 다음에 뒤에 있는 셀 값을 기준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카운트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sum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었어요. sum if라는 함수도 있어요. sum if. 그러면 얘는 뭘까요? sum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었어요. 나는 뭘 하고 싶냐면 평균 이상, 평균 이하의 친구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합격, 불합격한 친구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합계이니까 sum이고 뒤에 if 조건이 붙었죠? 조건이 뭐? 평균 이상이니 평균 이하니 이렇게 탭키를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카운트 if랑 똑같습니다. 컴퓨터한테 야 sum if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것 좀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레인지 범위가 어디야? 그러면 우리는 얘겠죠, 그렇죠? 얘의 범위고 F4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컴마 그랬더니요 크라이테리아 조건이 뭐니?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여기 옆에 평균 이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사실은요 여기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지? 왜? 내가 밑으로 당겼을 때 얘 평균 이하니까. 그런데 평균 이상 얘를 넣으면 안 되겠지. 왜? 밑으로 당겼을 때 평균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넣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넣어도 돼. 그렇지만 여기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L11을 넣는 거죠. 그렇죠? 컴마. 이번에는 sum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컴마를 했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sum range 합계의 범위를 집어넣어. 너 지금 뭘 구할 건데? 나는 지금 조건이 평균 이상인 친구들을 구하지만 뭐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고요? 총점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sum range를 총점의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총점의 범위에도 뭘 해줘야 돼? 자,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얘도 걸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F4를 걸어주는 거예요. 커마 1급은요 저 F4를 기준으로 걸어주고 안 걸어주고 이거 하는 걸 되게 중요해요. 그 부분이 계산 문제예요. 걸어주고 안 걸어주고 그 부분 하는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1519가 나오고 밑으로 당기면 870 평균 이하의 총점의 합계는 870이 됩니다. 자 카운트 if, sum if도 있는데 에버리지 if도 있겠죠? 에버리지 보세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if g로 가보세요. 그치? 우리가 영어에 s가 붙으면 복수가 되는 것처럼 if에요 s가 붙잖아요. 그럼 얘는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조건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일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병원비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장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내일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성별이 남자인 사람만 병원비를 받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조건이 몇 개예요? 성별이 남이고 내일 퇴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합격한 사람들 중에 마케팅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들의 총점의 합계를 구해. 평균을 구해. 이렇게. 그럼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볼까요? 합격한 사람들 중에 마케팅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라고 하면 자 에버리지 if를 선택을 하고 탭키를 눌렀어요. 그런데 얘는 웃긴 게 뭐냐면 if g가 되니까 sum range, average range가 먼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영어를 보고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 들이댔을 때 에버리지 레인지가 먼저 불이 켜졌잖아요. sum if g라고 하면 sum range가 먼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건 거예요. 조건이 하나일 때는 범위, 조건, sum range를 넣어라고 했지만 if g라는 함수를 썼을 때는 sum range든 average range든 이 조건의 그 합계의 평균의 범위를 먼저 넣고 조건이 하나든 두 개든 100개든 네 마음대로 넣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총점의 평균을 구한다고 하면 에버리지 레인지를 먼저 넣어줘야겠죠. 에버리지 레인지를 넣어주고 그랬더니 컴퓨터가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크라이테리아 조건, 레인지 범위, 첫 번째 조건의 범위. 그러면 합격이고 평균이 80점 이상이야? 아니 마케팅 점수가 80점 이상이야? 이게 문제니까 얘네들 범위에서
콤마. 그랬더니 크라이테리아 1 집어넣으라고 했죠? 첫 번째 조건을 집어드려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이 합격이었잖아. 굳이 안 써줘도 돼요. 그냥 셀 값으로 이 합격, i7 값을 집어넣고, 컴마. 그랬더니 뭐래요?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드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케팅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이상의 조건이라고 하면 얘네들의 범위를 집어넣고요. 컴마.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조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80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80점을 찾으라고 하면 80점이라고 쓰면 되겠지만 우리는 80점 이상이니까 앞에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써주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얘는 숫자고 얘는 기호잖아요. 얘는 문자거든요. 숫자랑 문자랑 합쳐지면 엑셀에서는 얘를 문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 기호를 썼을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싸주는 거예요. 큰 따옴표로 싸주는 거예요. 숫자랑 문자랑 합쳐지면 얘는 문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요 255점 그 조건 두 개 합격한 사람들의 마케팅 점수가 80점 이상인 친구들의 평균은 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영어 단어 10개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어 단어를 보고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논리 함수였고 논리 함수 조건 함수였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하나의 셀을 선택을 하고요.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 다운이 있잖아요. 페이지 다운을 키보드 왼쪽에 컨트롤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다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누르고 저처럼 워크시트가 옆으로 가나요? 페이지 업을 누르면요 다시 돌아가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페이지 업 앤 다운은 워크시트를 오른쪽으로 보내거나 왼쪽으로 보내거나 이런 게 필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은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다음 중 워크시트를 좌우로 움직일 때 해당하는 단축키는 보기 객관식이니까 그러면 Alt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Shift 페이지 다운 페이지 업 아니면 방향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눌러봤잖아. 컨트롤 페이지 다운이 오른쪽 페이지 업이 왼쪽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커마 1급에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만 여기서 AND와 OR 개념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문제에서 고급 필터라는 거는 아까 조건부 서식이 실기 문제 1번에 3번 문제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다. 여러분들 책 봐봐. 책 넘겨보세요. 기출문제. 자, 1페이지 보면 기본 작업 1번이 25점이잖아요. 그렇죠? 25점인데 2번 보세요. 1번이 2번.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3번 문제 보세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죠? 항상 문제 1번에 1번, 2번, 3번은요. 동일한 문제가 나와요. 2번은 고급 필터, 3번은 조건부 서식. 그래서 고급 필터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고급 필터랑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이 떠올라야 돼요. RE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야. 이거 떠오르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함수 고급 필터라는 문제가 나오면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이 딱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실기는요 45분 안에 가요. 45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빡빡빡 떠오르는 거는 그때그때 바로 떠올라야지만 45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필터가 나왔는데 뭘 해야지 이런 고민을 하면 그만큼 시간이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고급 필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조건이 뭐지? 이렇게 떠오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연습을 하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했던 기본 함수에 앞에 D자가 붙은 거예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그러면 앞에 D자가 붙어 있으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조건을 만든다고 했죠. 그쵸? 이 앞에 있는 D자가 무슨 D자일까? 데이터베이스의 D자겠죠. 그쵸?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앞에 D자가 기본 함수한테 붙은 거고 걔네들이 나오면 내가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의 조건은 뭘까? 조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보고 지금 거의 다 대부분 1번 문제는 AND와 OR로 조건을 따져서 논리식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를 봤을 때 이거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이 뭐고 뭘 계산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제가 1번의 조건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리라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직급이 대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조건에 따는 연습을 하세요. 직급이 대리야. 그러니까 직급이라는 필드에서 대리를 찾아 이렇게. 나중에 배열함수 할 때도 이렇게 문제를 읽고 조건에 따는 연습을 하면 되게 수월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읽어도 문제에서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는요, 조건이 직급이 대리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직급이란 조건을 만든다는 거는요,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의 조건을 만든다는 거는 여기에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컴퓨터한테 직급이라는 필드에서 대리를 찾아, 이게 조건을 만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급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쵸? 자, 여기에는 합계니까 Dsum이라고 씁시다. Dsum이라고 쓰고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 값들의 합을 구합니다. 이제 슬슬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탭키를 누릅시다. 탭키를 딱 누르니까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합계를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어디서 구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엑셀에서는 안 나오는데 액세스에서는 많이 나와요. 도메인 함수라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액세스의 도메인 함수가 되게 쉬워요. 간단해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표를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F4는 할 필요가 없죠? 밑으로 당기지 않으니까 콤마. 그 다음에 필드가 나왔어요. 필드는 아까 얘기했죠. 필드. 여기 이 표에 이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조금 이따 설명하고 콤마. 크라이테리아로 넘어갑시다. 크라이테리아는 영어 단어 10개 중에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만들었잖아. 직급이 대리야? 여기 있는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크라이테리아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넣어주는 거라고. 알겠죠? 바로 답고. 이제 우리는 필드만 남았잖아요. 필드의 칸으로 다시 가보세요. 자, 이 필드는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직급이 대리인 조건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문제에서. 그쵸? 지금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고 해서 dsum이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럼 우리는 이 필드에 뭐가 오면 될까요? 뭐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기본급 필드를 넣어줍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중에 뭘 넣어줘야 될까? 자, 다시 1번, 2번, 3번. 자,
자, 1번. 2번 같다. 3번. 나머지는. 왜 뭘. 아, 때려봐. 1번, 2번, 3번 중에서. 어? 민규야, 민수야. 자, 1번? 네. 민규는? 2번? 1, 2, 3 다 나왔네요. 자, 얘는요. 1번이에요, 1번. 왜 1번일까? 자, 보세요. 아까 생각해봐. REF 레인지 어레이가 있다고 했잖아. 그쵸? 만일에 2번, 3번이라고 하면 field REF, field array, field range라고 써있어야지. 근데 얘는 뭐라고 써있어요? field라고만 써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표에서 field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함수들이 나와도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 그래서 field를 집어넣는 거지. 만일에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상여금 필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갖고 와서 내가 저기 있는 부분을 스캔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그렇죠? 그리고 컴마에서 내가 필드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필드를 기준으로 내가 뒷썸을 할 거야. 썸을 할 거야. 계산할 필드를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직급이라는 필드에서 대리만 찾아서 대리에 해당하는 애들만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대리에 해당하는 애들만 불을 딱 켜놓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필드를 선택했다고? 기본급이라는 필드를 선택했잖아. 그럼 기본급에 해당하는 필드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썸해주는 거야. 그게 데이터. 그러면 자 엔터를 딱 치면 28500이 나왔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조건이 뭐예요? 두 번째의 조건. 조건이 몇 개 일단? 조건이 두 개죠? 첫 번째 조건은 뭐? 이름이, 김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이 김씨야?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요, 직급이 부장이야?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럼 A라고 하고 B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 A라는 조건이랑 B라는 조건이 AND 느낌으로 연결됐어요? OR 느낌으로 연결됐어요? OR 느낌으로 연결됐죠. 그렇죠? 이거나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거 중요합니다. AND라는 게 있고요. OR이라고 있어요. AND는요. 문제에 그리고 이면서 그렇죠? 그리고 이면서 이 느낌이잖아. 그렇죠? 근데 OR는요, 혹은, 또는, 이거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주어질 때, 요 느낌이면 AND 함수, 저 느낌이면 OR 함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을 만들면, 이름이 김별이고, 직급이 부장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김별이거나, 직급이 부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ND 조건은요 같은 행에 쓰는 거예요. 이것도 필기 문제예요. 이것도 그냥 보너스 문제예요. 보너스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어지고 이거에 해당하는 조건식은 이렇게 뿅 나와요. 그래서 AND라는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같은 행에 쓰고 OR라는 함수로 하면 다른 행에 쓰는 거예요. 자,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가서 그래서 야 저기 가서 빨리 김 부장 빨리 오라 그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김씨인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급이 부장인 사람을 찾아요. 김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이 김 부장님, 사장님이 화가 많이 났으니까 빨리 오시래요. 김 부장이 가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름이 김씨야. 직급이 부장이야. 이 부장이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김 부장을 오라 그랬는데 이 부장이 가면 안 되잖아. 자, 이름은 김씨가 맞아요. 직급이 대리야. 김 대리가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 대리가 가면 어떻게 될까? 잘리겠지? 그렇죠? AND는요 조건이 전부 다 참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야. A 조건, B 조건, C 조건, D 조건이 전부 다 true가 나와야지만 참이 되는 거예요. 성별이 남이고 거주지가 춘천인 사람을 뽑아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별이 남녀에서 여학생들은 다 빠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남자이고 거주지가 춘천인 사람, 서울대구 부산 애들은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AND라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5월은요 이렇게 됐어요.
성별이 김씨이거나 직급이 부장인 사람 오라고 해 라고 했어요. 그럼 성별이 김씨가 맞아. 직급은 대리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쵸? 왜 사장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직급은 이씨가 아니지만, 아니 이름은 이씨가 아니지만 직급이 이씨야. 얘도 되겠죠. 김 부장도 되겠지? 사장님이 좋아하겠지? 누구만 안 돼? 이대리만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시험은요 이렇게 나와요. 조건식이 보기가 1, 2, 3, 4잖아요. 어떤 조건식이 주어지고 요렇게 4개의 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5화 조건인 거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은 3번, 4번을 일단 지우고 시작하겠지. 이런 조건식은 없어요. 이런 조건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AND인지 OR인지 구분해가지고 조건식을 집어 찾으면 되겠지. 1번인지 AND 조건이면 1번 아니면 2번. 자, 별이 있잖아요. 별이 있고 물음표가 있어요. 엑셀에 와일드 카드 문자라고 하거든요. 별을 쓰면 모든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별이라고 하면 김씨로 시작하는 이름이 2글자든 3글자든 4글자든 100글자든 김씨로 시작하면 다 갖고 와요. 김 물음표라고 쓰면요 글자가 한 글자예요. 이름이 외자인 사람 있죠? 김솔, 김박, 김외 이런 사람. 그러니까 김 물음표라고 쓰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죠. 그렇죠? 김 물음표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혹시 김별별이라고 써놓거나 이렇게 하면 얘는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필기 문제 볼 때 얘는 그냥 지우고 시작하는 거죠. 보기가 이렇게 돼 있거나 김별별이라고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한 문제 맞추면 20문제 중에 12문제만 맞추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보너스 문제인 거죠. 자, 이게 AND와 OR의 개념입니다. AND와 OR의 개념인데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 컨트롤 페이지 업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돌아가서 자, 일단 평균을 구하세요. 에버리지라고 해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고 자, AND와 OR도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엑셀과 인터넷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나는 합격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요 이재근의 엑셀 점수, 이재근 같은 경우에는 합격이네. 95점, 88점이니까. 그쵸? 우리는 이거를 눈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사람이 더 많거나 더 복잡한 식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식을 써서 하는 것이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는 는이라고 해서 AND라는 함수를 여는 거예요. 인수가 모두 true면 true를 반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이 5보다 커 이거 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조건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근의 엑셀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점이니 이재근의 인터넷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점이니 이렇게 조건식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을 어떻게 해요? 이재근의 엑셀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점이니 이게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줘요. 성별이 내가 선택한 이 친구의 성별이 남이니 이 친구의 성이 김별이니 이 친구의 직급이 부장이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조건 만들었고 B 조건도 만듭시다. 이재근의 인터넷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점이니 이렇게 A 조건, B 조건을 AND라는 함수로 묶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두 가지 조건이 다 true일 때만 AND니까 true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면 true, false가 나오고 우리는 true, false가 나오면 우리는 여기 앞에 뭘 하면 된다고요? if를 씌우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렇게 true인지 false인지 조건에 참거짓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if를 씌우면 돼요. if를 씌워서 탭 컴마 value if true 여기서 합격
그 다음에 여기서 불합격.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합격, 불합격. value if true는 합격, value if false는 불합격. 써가지고 엔터를 치면 true일 때 합격이 들어가고 false일 때 불합격이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니까 합격한 사람이 2명뿐이 없어요. 근데 성적을 보니까 이거 얘네 아깝잖아. 얘 장나라 100점 70점이잖아. 100점 맞았는데. 그래서 조금 완화를 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했어. 자, 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두 과목의 점수가 70점 이상이어도 나는 합격을 주고 싶어요. 자, 조건이요. A 조건이요. 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그쵸? B 조건은요. 두 과목 다 70점 이상이어도 합격을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A 조건, B 조건이 AND로 연결됐어요? OR로 연결됐어요? 자, 평균이 80점 이상이거나, 두 번째 조건은요, 두 과목 다 70점 이상이면 나는 합격을 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럼 A 조건, B 조건이 있잖아요. A 조건, B 조건은 뭘로 연결됐어요? 5월로 연결됐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두 가지 과목이 70점 이상이라고 하는 거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하는 건 두 가지 과목이 80점 이상일 때 합격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점수만 70점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이렇게 된 거지. 얘를 까보면 는 5화라는 함수에 A 조건이 일단 와요. 그쵸? A 조건이 와요. 그쵸? 그 다음에 B 조건은요, AND라는 함수가 여기 들어가서 B-1이라는 조건과 B-2 조건이 만족해야지 되잖아요. 이거 돼요? 이렇게 조건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5화라는 함수에 왜 A라는 B 조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5월로 묶였으니까 A 조건, B 조건을 쓰되, 그런데 B 조건은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는 함수로 쏴줍니다. 기출문제 문제 1번 문제는요, 기본 작업은요, 지금 요 논리식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게 다예요. 1번, 2번, 3번 문제. AND와 OR을 잘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이거고, 요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는데, 자, 내일 더 이어서 할게요. 내일에 이 논리함수와 참조함수와 날짜와 시간함수를 더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하면 이제 배열함수로 넘어가면 돼요. 지금은 홈을 눌러서 배열함수로 먼저 가보세요. 배열함수 공식만 제가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내일에는 못했던 참조함수, 날짜와 시간함수, 배열함수까지 나가겠습니다. 배열함수는요, 공식을 꼭 외워야 돼요. 이 공식을 안 외우면 배열함수 두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외우되 공식을 외운 걸 기준으로 이해만 하면 쉬워요. 자, 그런데 배열함수는 기본에 우리가 지금 했던 기본함수, 논리함수 이거랑은 조금 좀 틀려. 조금 2차원으로 생각해야 된달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함수, 기본함수 이것들은 그냥 1차원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면 배열함수는요 2차원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X축, Y축. 자, 일단 조건부터 써볼게요. 배열함수는요 계산을 하는 게 있고요. 합계나 뭐 평균을 구하거나 이런 게 있고 뭐가 또 있냐면 개수를 세는 게 있어요. 카운트, 숫자를 세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는요 sum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함수식이 있고 sum과 if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 2개, 개수 2개 해서 총 8개거든요. 그런데 4개만 외우면 돼. 4개만 정확히 외우면 돼. 자, sum을 사용해서 배열함수를 하는 거는요 조건이 하나일 때가 있고 조건이 2개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하나일 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 따다다다다다 곱하기 범위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자, 요 가로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 하나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다다다는 그냥 외우기 쉽게 하는 거고, 조건이 하나일 때는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라고 외우는 거예요. 범위. 자, 는 앞에 어퍼스트로피를 달면요, 이게 남거든요. 자,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조건이 두 개일 때는요, 가로가 몇 개가 와야 될까? 가로가 두 개가 와야겠죠, 그쵸? 여기서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건. 조건을 기준으로 가로가 조건이거든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성별이 김씨니 직급이 부장이니 이런 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성별이 남이니 그 남에 해당하는 친구들에서 썸을 하는 거고,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성별이 남이고 거주지가 춘천이야?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친구들에서 범위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썸과 if를 사용할 때는요, 썸과 if를 사용할 때는 썸 안에 if가 들어가요. 그리고 따다다다 컴마 범위가 와요. 이게 세 번째 조건. 자, 여기에는요 조건이 하나인데 왜 가로가 안 들어갔냐면 if 함수는요 가로를 열면 뭐가 온다고? 바로 조건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일 때는 가로가 없어요. 자, 조건이 두 개일 때는 sum if를 쓰고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컴마 범위. 요게 네 번째 조건이에요. 요거는요 그냥 일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건이 sum과 if를 사용한 이 조건들이 조건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이 식을 그대로 써놓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개수는요 이거 4개만 외우면 그냥 외워진다고 했어요. 개수는 범위 대신에 그냥 1이에요. 1. 범위 대신에 1. 범위 대신에 1. 범위 대신에 1.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세요. 배열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서 항상 배열함수를 푸세요 라고 문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성별이 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sumif 그냥 쓰면 되죠. sumif 써서 계산해도 되지. 근데 우리는 지금 배열함수를 연습하는 거니까 배열함수 식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성별이 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뭐? 성별이 남이니?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이 하나니까 우리는 여기 sum을 사용한 조건이 하나인 공식을 써놓는 거예요. 범위.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안 써놓고 시작하면 배열함수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건의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공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손도 못 대겠지. 자, 이렇게 쓰고요. 범위는요, 우리가 계산할 범위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별이 남자인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금액의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앞에. 그 다음에 여기 가로가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조건을 만들 때 배열함수는요 짝꿍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짝꿍끼리. 배열함수는 요렇게가 배열이고 요렇게가 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들어갔다고 하면 조건의 범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범위를 C2부터 C6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 만들 때 이 가로 안에 얘네들의 범위 안에서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어요. 얘네들의 범위 안에서 는 조건이 남이니까 남이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남이니 이렇게. 남은 문자니까 큰 따옴표로 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배열함수는 요거예요. 그런데 배열함수는 그냥 일반 함수처럼 엔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을 계산을 해야 돼서 컨트롤 왼쪽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식을 쓴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쳐야지만 계산됩니다. 배열함수는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42,000원이 나오나요? 안 나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다시 치면 돼요.
요 식 안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제 설명을 해줄게. 그냥 무작정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를 하면 배열 함수가 쉬워요. 자,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컴퓨터가요, 계산할 거야. B2를 기준으로 는 남이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B2를 기준으로 얘는 여니까 얘는 컴퓨터가 뭐라고 계산할까? false라고 계산하겠죠. 그쵸? 얘는 false야 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남이니? 얘는 맞아. true, true, false, true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쵸? 컴퓨터가 계산을 하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조건을 기준으로 남이니? 라고 물어봐서 성별이 여인 친구들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성별이 남인 친구들은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엑셀에서 false는 0이에요. false는 0이고 true는 1이거든요. 1이야. 이진수로 계산하니까 1, 0,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식을 보세요. 이 식을 보면 컴퓨터가 어떻게 됐냐면 B2 곱하기 C2잖아. 맞죠? 그러면 B2는 0이잖아. 곱하기 C2로 하니까 만원이죠? 0 곱하기 만원은 0. 맞지? 1 곱하기 15,000원, 만원, 0, 17,000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썸을 해주니까 뭐가 돼? 여기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썸이 되겠지. 그렇죠? 요게 배열함수.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얘는 범위가 들어가면 계산을 하는 거라고 했고, 곱하기 1을 하면 뭐라고 했어? 곱하기 1을 하면 개수를 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봐봐.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1은 1, 썸하니까 3개. 그게 배열함수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기준으로 true, false를 계산한 다음에 3이 1고 false는 0이니까, 거짓은 0이니까 우리가 곱하기를 해주니까 0을 곱하면 뭐가 돼요? 얘는 그냥 0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되는 거죠. 밖에 안 나와? 또 쉽게. 다시 쓰면 될걸? 이거 괜찮아요. 이거는 내가 봐줘.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또 설정이 잘못돼. 너무 나와. 그래서 배열함수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작은 게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 여기 있는 공식을 못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꼭 공식. 그래서 그 영어 단어 10개랑 이거를 같이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요거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잘 안 외워주면 안 외워도 돼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웬만하면 외우고 오는 게 좋지. 외우고 오셔서 하면 되고.
내일은 그러면 이어서 이 논리함수의 and와 or을 좀 더 연습해보고 참조함수, 날짜와 시간함수, 그 다음에 배열함수 예제들이 있거든요. 배열함수 예제들을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함수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프로시저 배우면 우리 책 보고 하는 거지. 책 보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때? 어려워요? 어려워? 그치? 오늘은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절대 참조가 뭔지, 그리고 영어 단위 10개, 그리고 이거, 옆으로 당길 때는 영어, 밑으로 당길 때는 숫자, 그리고 배열함수 공식, 그 정도? 그거만 알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구구단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구단. 처음에 여러분들 구구단 외울 때 어떻게 써? 못 외웠잖아. 근데 지금은 뭐 게임도 하고 거꾸로도 외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면 되니까 내일은 여기 앞에 내용들 간단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마저 하고 배열함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장 안 해도 돼.